지난 9월 열린 제2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를 마무리했다. 김용석 위원장은 지하 1층에 배정돼 입점을 거부하는 청과 직판 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나 우리 서울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 지하로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설계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게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어야 되는데 뭐 상인들한테는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설계되고 시공되고, 그 다음에 입주하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솔직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지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열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개입을 하시라고. 날카로운 지적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장사하실 분들에게 미리 공개되고 의견을 듣고 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완이 됐더라면 훨씬 더 시간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또 재정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김 위원장은 보기 드문 예산재정 전문가다. 때문에 전국 지방의회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한다. 천만 시민 살림을 책임지는 그를 만나보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농장. 서울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농장이다. 이곳에는 13,200제곱미터의 면적에 상추, 배추, 토마토 등 10여 가지 작물이 자라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 등 서울 시민 5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7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63회 임시회 현장 방문으로 이곳을 찾았다. 시민들이 가꾸고 있는 텃밭을 둘러보고 시민 참여 활성화와 농장 운영 효율화 등에 대해 농장주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수질 보존의 중요성과 시민의 건강한 여가 선용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매년 100% 조기 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주라든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설득이 좀 됐나요? 시민들은 친환경 농장에서 유기농 채소를 수확하며 작은 경제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김용석 위원장은 이처럼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획경제위원회를 성실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서울시 채무는 19조 한 5천억에서 13조 정도로 이제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7조 몇 천억을 7조 한 3천억, 뭐 5천억 정도를 갚았는데,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사실은 공약하시고 노력은 하셨지만 의회에서도 계속 건전한 재정 운영을 같이 이제 동참하고 또는 요구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런 점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1년 동안 서울시 이 채무로 인해서 나가는 이자가 8,500억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5천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 뭐 3개 구청, 웬만한 3개 구청 예산이 이자로만 나갔었는데 그래도 이게 5천억, 4천억대로 줄어들었으니까 건전성을 많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름도 같고요. 지난 2015년 9월 서울광장에서 특별한 정책 박람회가 열렸다. 현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김용석입니다. 저는 현재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초구 출신 동명의 김용석 의원과 복지와 지방분권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다. 고부담 공업지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합의와 두 번째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좀 더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의해서 또 어느 세금에서 어느 세금은 절대 못 올린다는 그런 성역 없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유부남 중복주를 갔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신랄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지방자치의 성장을 위해 20여 년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하고 저랑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동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시정이 성공하는 것이 또 김용석의 성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펼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또는 잘못된 길을 가면 거기에서 조언해주는 냉철하게 비판할 때는 또 비판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일단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의 소통과 참여와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서민 경제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요. 만 27세 최연소 나이로 지방위원회 당선에 도봉구 의회 3선에 성공한 김용석 위원장. 2010년에는 8대 서울시의원회 당선, 재선에도 성공한다. 그는 8대에 이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조례 제정 등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정 활동 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정치인들이 솔직하고 이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이제 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당선되고 나면 주민들을 좀 업신여기거나 사실은 하대하거나 이런 게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자제하려고 노력했고요. 주민들이 작은 목소리나 민원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안 되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눈빛이 좀 살아있고 다르고 자기 마음은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지지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김용석 위원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은 노원구 상계동에서 송파구 장지동에 이르는 동부간선도로.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동부간선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오랜 세월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켜 주민들의 주요 민원이 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여 년 이상 진행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의원들과 노력한 끝에 지난 2015년 7월 도봉구 구간의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2016년 봄 설계를 통해 201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도봉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아직 이제 지하화에 대해서 내년 4월까지 2016년 4월까지 기본 설계를 하는데요. 그 설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과 늘 상의하면서 정말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도봉구 창동 환승주차장 일대에 거대한 규모의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1단계 마중 사업으로 플랫폼 창동 60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는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 61개 컨테이너 박스에 음악과 라이프 스타일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담는다. 1단계 사업 중 하나로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자 선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는 2016년 3월 개관 예정인 플랫폼 창동 60일 현장을 둘러봤다.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차량기지 이전과 개발 등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핵심 사업이 시작된다. 또한 2022년 이후에는 3단계로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게 된다. 이는
수도권 동북부 320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시 투자유치과에서 얼마 전에 미국 뉴욕하고 그다음에 홍콩 직접 또 투자 유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2015년 12월 현재 제안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창동 지하차도에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됐다. 그동안 도봉구 주민들은 경원선 1호선이 남북 방향으로 지상에 설치돼 있어 동서간 이동 시 지하보도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지하보도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은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창동 지하차도 이동권 보장에 관한 주민 서명을 제출하는 등 엘리베이터 설치에 앞장섰다. 엘리베이터 설치되니까 좋으시죠? 아, 좋죠. 이 동네 시의원. 이제 장애인과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한창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진행 중인 쌍문역 2번 출구.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은 주민들도 이곳은 쌍문역 4개 출구 가운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이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조만간에 이제 이 시설이 다 완료되고 이제 내장재에 싹 부착하면은 깔끔하게. 깔끔하다. 그는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돼 보행약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원래는 2014년에 시작을 해서 이맘때쯤이면 진짜 끝났어야 될 공사인데 올해 1월에 시작을 해서 2016년 4월까지 완공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제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내년 한 3월 정도면 아마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개관한 도봉구 아이나라 어린이 전용 도서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열람실과 자료실,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서 있다. 김용석 위원장은 구의원 시절인 지난 2005년 구정 질문을 통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 이후 도서관이 들어설 때까지 물심양면 지원했다. 도서관이 완공된 후에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1930년 개교해 85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창동초등학교. 1994년부터 병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석 의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병설 유치원 수요를 감안해 한 학급을 증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바닥 난방 시설과 CCTV 설치 등 열악한 시설 환경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더불어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많이 개선됐다. 네, 이렇게 되고 또 주방도 저쪽에 또 따로 이렇게 또 생겨서 위생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관과 복도 등 안전을 신경 써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설 환경 개선에 신경 쓸 계획이다. 자잘한 것도 있고 큰 것들도 이렇게 있고 부탁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외부적인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실내적인 내부적인 것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난다. 그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내 부모처럼 애정을 갖고 대한다. 어르신들 역시 그를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한다.
야야야야야. 걸렸어. 시의원도 아니야? 용서가야 맨날. 용서가. 그는 구의원 시절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뿐 아니라 교육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비와 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물릴 사람 없는데. 때론 편한 말동무가 되어주는 김용석 위원장. 어르신들은 속 깊은 얘기까지 털어놓는다. 건강하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처럼 현장에서 소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에 돌아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입안에 힘쓴다. 그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 쓸 계획이다. 여 의원님께서는 뭐 원래 뭐 잘하시니까 우리가 뭐 잘 해달라고 안 해도 원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봉구의 심장이자 허파인 초안산 근린공원.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운동과 휴식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김 위원장은 초안산 근린공원에 노후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드민턴, 족구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CCTV와 휴게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 자기 영역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들이 또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지원이 돼가지고 공원이 많이 잘 관리도 되고 있고. 예.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 그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조기축구회. 그는 17년째 지역 주민들과 축구를 즐기고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그는 축구를 통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축구를 통해 선후배들과 서로 몸을 부딪히며 끈끈한 정도 쌓고 있다. 축구는 맑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금의 김용석 위원장이 있기까지 그 뒤에는 고 김근태 전 국회의원이 있었다. 오늘은 고 김근태 의원 추모 4주기를 기념하는 친선 축구대회다. 평소 축구를 좋아했던 고 김근태 의원은 이 축구단을 창단하고 10여 년을 함께 뛰었다. 군부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한 고 김근태 의원.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아 대한민국의 복지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김근태 의원님이 골프를 안 하시고 축구만 하셨는데 골도 많이 넣으시고 한 16년 여기 파랑새 축구 한 17년 정도? 17년 같이 뛰시다가 2011년에 돌아가셨죠. 우리 김근태 의원님은 고 김근태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은 김용석 위원장. 민주화의 대부인 김근태 정신을 가슴에 품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한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치인은 누구에게서 정치를 배웠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데 제가 이제 김근태 의장님에게서 정치를 배웠다는 게 평생 정말로 너무 소중한 자산인 것 같고요.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작은 유혹들이 있지만 김근태 의장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서울 시민만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항상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7세 젊은 나이로 구의원에 당선해 구의원 3선, 재선 시의원까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김용석 위원장. 항상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하는 그가 있기에 서울의 내일이 기대된다.